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팀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현이고요. 이 수업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공무원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그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한번 좀 정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개의 강좌를 만들었는데요. 독해는 독해대로, 또 어휘는 어휘대로, 문법은 문법대로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 시험은 이런 시험이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 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출 거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강좌는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 시험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라는 건데요. 요 준비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는 좀 명확하게 정리정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영어 문제 구성에 대한 것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 하면은, 공무원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무원 시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따지죠. 세 가지 개념으로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뭐 국회직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요. 교행직도 있고 여러 가지, 경찰직,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공무원 시험 문제, 영어 시험 문제 몇 문제인가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모르는 학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20문제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영어 실력을 이런 걸 측정하겠다는 그 측정의 기준이 4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뭘 물어보냐면은 어휘에 대한 걸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된답니다. 또 여러분들의 문법적 지식은 어느 정도가 있는가, 문법에 대한 개념도 출제가 되고요. 또 생활 영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생활 영어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영어 글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가, 독해에 대한 내용, 이렇게요. 4가지 영역에 대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문항수에 대한 건데, 이 문항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요, 대체로 여태까지 기출을 쭉 봐와 보면은 어휘 문제가 총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모두 문제가 20문제거든요. 그래서 20문제에 4문제니까 한 20% 정도 출제 비중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요, 어휘가 어떤 경우에는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휘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4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공무원 영어의 어휘 문제는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문법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3문제, 5문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활 영어는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가 10문제인데요. 이 문항수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켜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4월 달에 국가직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달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달에 지방직 시험이 있었는데, 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요 문항수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영어 문제 구성은 이렇구나. 어휘, 문법, 생활 영어, 독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른 비중에 대한 개념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비중을 보시면은 역시 제일 높은 비중은 독해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 잘해야 되겠구나,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독해 좀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요 강좌 끝나면은요, 바로 2번째 강의에서 독해 어떻게 준비할 거고 독해 어떻게 방향 잡을 건가, 그 방향성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으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독해 파트에 대한 것도 한번 수업 쭉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공무원 영어 어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문제가 어떤 거다라는 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이 공무원 시험에 대한 게 뭔가 이렇게 비교 대상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좀 더 수월하게 공무원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보편적으로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만 한번 봤기 때문에 수능하고 제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아마 이 비교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이런 거구나.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수능 기출에 어휘 문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수능 어휘 문제는 대체로 문제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형태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B, C 각 네모 안에 적절한 낱말이 뭐냐라는 걸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문이 쭉 제시가 되고요. 여기 이제 A 파트에 accommodation이냐 또는 destruction이냐 두 개의 단어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는 개념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B에는 leg이라는 단어와 supported라는 단어를 놓고 어떤 걸 선택할래?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은 competing, cooperating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작년 수능 어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런데요, 공무원은요, 공무원은 여기 보면은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독해를 통해서 어휘를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휘보다는 문맥에 대한 흐름으로 더 중요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요게요, 2016 국가직 기출 요번 4월 달에 봤던 공무원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지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한 문장 또는 한 두 문장 정도 지문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어휘만 물어본다라는 거죠. 문맥 이런 거 별 차이 없습니다. 문맥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얼마만큼 어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본질의 어휘 문제만 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stick your nose in 이 표현이 뭐냐, 이렇게요, 수거적 표현도 출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공무원 시험은요, 수능하고 달라서요, 이 선지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수능은 오지선다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사지선다입니다. 옛날에는 서울시가 오지선다였다가 작년부터 이 오지선다가 사지선다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선택지가 이렇게 4개가 나오고요. stick your nose in 이 표현이 그대로 머릿속에 있어서 바로 답, 뭐가 딱 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때요? stick your nose in 이 표현 알고 있었습니까? 아마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한 학생들은 거의 이 표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맞죠? 이게 공무원에서 요구하는 어휘 문제다라는 거죠. 한 문제 더 볼까요? 밑줄 이렇게 쳐서요. unprecedented 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의 뜻이 1, 2, 3, 4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해 봐라라는 거죠. 문맥 필요 없습니다. unprecedented 요 단어만 정확하게 끌어내고 요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 선택하는 거. 이게 공무원 어휘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요 문제 지금 보면서 답 쉽게 유도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선택지 4번에 이 단어 알고 계십니까? 요거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공무원 어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높낮이를 놓고 봤을 때 수능이 요 정도 수준이다라면은 공무원 어휘는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어휘는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휘 공부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뒤에 어떻게 공무원 어휘 공부할 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일단 시험의 형태는 어떤 거다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공무원 어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요. 이렇게 밑줄을 거서 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빈칸을 만들어서 빈칸에 어떤 어휘가 들어올겠는가 이렇게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아까 수능 봤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지문의 길이가요.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지문의 길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 모르면 겁니까? 노골적으로 어휘를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verlap, associative, 그 다음에 disparate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단어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equivalent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단어의 수준이 만만치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수능보다는 분명히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은 어휘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또 하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요, 지방직, 이번 6월 달에 봤던 지방직 얼마 안 됐습니다. 시험 문제요. 거기에서 문제 발췌했는데, 어때요? 선택지요? 보면은 여러분들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무원 어휘 문제 패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어휘는 수능하고는 좀 다르다. 수능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은 어휘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휘를 제대로 모르면은 문제를 잘 못 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0%니까 절대로 그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사실은 몇 점에서 점수가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거 몇 개 틀린다, 뭐 한 2개, 3개 정도 틀린다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문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휘 문제는 지금 이렇게요. 빈칸 어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법이라는 개념하고 어법이라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문법은 말 그대로 글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어법은 표현상에 대한 내용까지가 다 덧붙여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도 부여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어법인데 우리는 그냥 흔히 문법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요, 뭘 좀 비교해 봐야 되겠다. 수능하고 좀 비교해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수능이 이제 전체 45문제가 나오는데 듣기평가 17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독해 쪽인데 요 나머지 부분에서도요, 어법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요게 이제 작년 수능 어법 문제였었습니다. 1번에 there 이렇게 한 단어 밑줄을 거놨죠.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toast 이렇게 한 단어 밑줄 거놓습니다. 3번에 exclusively 그리고 4번에 causing 그리고 5번에 that 이렇게요. 한 단어씩 밑줄을 거놓고 요게 어법상 적절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게 수능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공무원은 이렇게 출제가 되느냐? 이렇게요. 밑줄을 그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걸 비교해 보셔야 돼요. 지문의 길이가 지금 제가 요 PPT 자료 한 페이지를 넘기거든요.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 긴 지문 속에서 한 단어씩을 이렇게 밑줄을 거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어법은 어떤가? 요번 국가직 기출입니다. 4월 달에 봤던 국가직 시험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한 바닥이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밑줄은 똑같은데 밑줄을 한번 봐보세요. 아까 수능은 한 단어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요거는 뭐죠? 밑줄에 대한 내용이 여러 단어가 다 묶어서 지금 이렇게 밑줄을 거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무원 시험의 문법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끌어낸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촘촘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요, 쭉 펼쳐서 하나씩을 묻는 개념이 아니고 촘촘하게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문제를 출제한다. 그래서 공무원 어법은, 공무원 문법은 디테일한 부분까지가 공부가 돼야 돼요. 이 문법 공부가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문법 제대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무원 문법은 어떻더라고요? 디테일하다라는 거죠. 촘촘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법이라는 큰 틀, 구조의 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의 양을, 수능보다 조금만 문법의 양을 많이 좀 늘려주시면은 공무원 어법 문제, 네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은 확신을 하거든요. 어쨌든 수능하고는 좀 다르게 공무원 어법은 디테일한 부분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런 형태로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법은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요. 밑줄로 문제를 만들어서 어법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지방직 문제였었는데요. 이거는 뭐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역대 공무원은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죠. 한 문장 전체를 주고요. 이 중에서 어법적으로 잘못된 거 또는 어법상 올바른 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기출문제를 좀 구입을 하셔서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시간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영어 문제 20문제 푸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말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거는 영어 과목에 국한된 건 아닐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험 준비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현상인가 자기 위치를 좀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놓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해서 어떻게 점수를 올릴 건가 이 과정은 참 중요하거든요. 꼭 한번 시험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공무원은 어떤 문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의 답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무원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영어 한 문장 쭉 주고 이 안에서 문법적으로 다 맞냐? 틀리냐? 역시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끌어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있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작형 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을 하나를 주고요. 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정리하실 수 있겠죠, 지금? 공무원 어법은 아까처럼 밑줄 어법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 주고 이 문장 안에서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선택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오류형 어법이라고 하고 이렇게요. 영작형의 어법도 있다라는 거죠. 매년 이 형태의 문제들이 골고루 배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로 묶어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늘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독해 파트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제가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어휘 문제가 어떤가, 그리고 공무원 문법, 어법 문제가 어떤가라는 거 2가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어휘 문제 아까 봤던 것처럼 stick your nose in 쉬운 표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 공부 좀 더 깊이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 그 다음에 어법, 수능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문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 문제의 형태는 밑줄 어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영작형 어법도 나오고 또 문장 하나 주고 이 안에서 틀린 거 바른 거 고른다. 이렇게 오류형 어법에 대한 것도 출제가 된다. 대충 이렇게 먼저 좀 윤곽을 잡으세요. 공무원 시험은 어떤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독해 부분만큼은 수능하고 굉장히 문제 유형이 비슷하답니다. 즉, 우리 기억나시나요? 수능 문제 풀다가 빈칸 들어오는 어법 있죠? 이 빈칸에 뭘 어법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가? 독해 문제 풀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빈칸 완성이라고 하는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또, 글 지문 주고요. 다음 글의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무원 시험에 그대로 반영이 된답니다. 이런 거 있었네요. 문장 하나 주고 요 문장 어디에 집어넣을래? 우리가 흔히 이제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도 공무원은 출제가 돼요. 또 이거 기억나세요? 지문 하나 주고요. 밑에 A, B, C 달아서 순서 배열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능에서 봤던 그런 형태도 공무원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공무원 독해는 수능 독해하고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차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유형은 비슷하다. 근데요,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용 일치 문제가 사실은 공무원에서 굉장히 어렵답니다. 내용 일치 문제가. 근데 수능에서는요. 이거 이제 작년 수능 기출을 놓고 지금 제가 문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맞죠? 지문 쭉 주고요. 밑에 선택지가 이렇게요. 우리말로 나와 있답니다. 맞죠? 기억날 겁니다. 이게 이제 수능의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공무원 시험은요. 요즘은요. 이렇게 선택지가 우리말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별로 변별력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다 잘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해마다 꼭 여기 이제 요번 6월 달에 봤던 지방직 기출인데요. 지문 길이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부분에서는 수능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바로 요거다라는 거죠. 내용 일치 문제가. 선택지도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선택지가 깝깝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서 진위 여부를 선택하는 요 개념들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요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이점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해는 어떻다? 독해는 수능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이렇게요. 내용 일치 문제에서 영어 선택지가 나온다는 거. 요게 두드러진 차이점 중에 하나다. 나머지는 별반 차이 없이 수능하고 그대로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요. 요 강의를 끝내자마자 바로 독해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꼭 독해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독해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제가 자신하는 부분이니까 독해 수업 꼭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이 공무원에서 문제 출제는 어떻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공무원은 지금 이제 크게 4가지 형태로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제 어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생활 영어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생활 영어는 그닥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세계에 대한 개념,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휘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될 거고 문법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뭘 해야 되냐면은 각 항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이 준비 과정에 대한 걸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교재를 갖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교재가 없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교재가 이제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문법 교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교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교재가 어휘, 이제 말 그대로 vocabulary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어휘를 저는 교재를 3권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휘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기본 어휘편이 있을 겁니다. 교재 갖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어휘 보시면은 제일 앞에 타이틀에 기본 어휘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어휘에서 심화 어휘 교재가 한 권이 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어휘라는 게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요건 좀 잘 들으셔야 될 게 기본 어휘는 정말로 기본적인 어휘들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년으로 따져본다면은 뭐 중학교 수준의 어휘 정도는 다 들어와 있을 거고요. 고1, 고2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어휘가 요 기본 어휘편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단 먼저 자기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 어휘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단어가 쭉 있는데 그 단어 뜻이 이렇게 쫙 떠오르는 것들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가다가 이게 뭐였지 하는 것만 좀 체크를 해서 일단 기본 어휘를 완벽하게 정리정돈해 보자라는 거죠. 그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어휘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화편으로 가는데요. 요 심화 어휘는요. 수능 어휘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요.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요거 어휘 한 권 던져주시고 요거만 공부해라. 수능 어휘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적어도요. 여기까지는 어휘가 빨리 좀 정돈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가냐면은 종합반 수업을 할 때는 요 기본 어휘만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고요. 종합반 수업이 끝나면 이제 심화 단과로 넘어가거든요. 심화 단과 편에서는 요 심화 어휘를 공부를 합니다. 심화 단과가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반으로 넘어가는데 그 문제풀이반에서 고급 어휘를 같이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단계별로 좀 묶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스러웠던 게 공무원 어휘가 크게 이렇게 한 권으로 굉장히 두껍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들만 쫙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어휘를 끝까지 공부를 못 하더라라는 거죠.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어휘 나오는 내용이 빤한데 어휘 나오는 내용들이 요 심화 어휘 편에서 어휘들 출제되고요. 요것도 한 절반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어휘들도 물어보니까 여기서 한 2문제. 실질적으로 이제 2문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볼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어휘면 충분하다는 거죠. 기출문제 분석 다 해놨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추가시켰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어휘만 다 정리가 돼도 충분히 공무원 어휘는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쉬워도요. 정리하시고 요것만 다 하면 됩니다 해도 어휘는 어때요? 늘
오늘 외웠던 단어 내일 보면 또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오늘 외웠던 단어 내일 또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게 다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어휘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이렇게 단계별로 끊임없이 반복해 가면서 어휘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면 돼요. 제가 어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건데요. 제가 이제 수업이 아침에 매일같이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문제풀이를 이어나갑니다. 이제 그 하프 모의고사도 제가 OT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다가 한번 나중에 확인하시고 들어와서 어떤 거다라는 거 한번 좀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어휘 문제가 학생들에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어휘는 정돈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문법 교재 아마 페이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볼륨이 많은데 문법은 그렇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다. 요거 하나.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바로 확인학습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딱 정립되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로 그리고 심화 문제까지 가면은 기출은 어땠는가? 기출문제 분석까지요. 교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 확인학습하고 기본 문제까지는 종합반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심화 문제하고 이 기출문제는 어디까지 가냐?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심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었던 기본 개념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문제풀이로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공무원 문법 문제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야 된다. 굉장히 많은 문제풀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문제를 접해야지 시험에서 어색하지 않고 문제에 정확한 답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문제풀이를 좀 이어나가보자. 보면은 기본 개념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간략한 설명을 토대로 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기본 개념도 정리가 되고 문제풀이까지를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이 쭉 수업 들어보시면은 문법 이것도 역시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요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하지만 뭐 시간 1년 정도 잡고 공부하시면은 1년 정도 공부하는데 안 되는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독해입니다. 독해는 이제 이번 강 끝나면 바로 제가 독해 수업 진행할 건데요. 일단 독해의 기본 개념은 먼저 좀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의 강좌 수를 제가 요걸요 3강을 만들었어요. 한 30분 정도 3강. 그래서 총 1시간 반 정도 수업인데 정말 제대로 독해라는 개념이 뭔가가 아주 정확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독해 교재 보시면은 똑같아요. 올바른 독해법 먼저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요. 주제, 제목, 요지 문제는 어떻게 푸시고 문장 삽입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요. 또 빈칸 완성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내용 일치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형별 풀이 해법을 제시하고요. 그 풀이 해법에 따른 기본 문제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물론 기본 독해까지 해서 기본 종합반에서 수업 진행할 거고요. 심화 단과에서는 이제 심화 독해, 기출 독해까지를 쭉 아우러서 그래서 독해도 꽤 많은 양의 공부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나갈 거다라는 거죠. 독해편 꼭 좀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유형별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그 준비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수업 계속 들으면서요. 요거에 대한 구체성들 얘기를 할 거니까 물론 어법에 대한 구체성도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요번 강에 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제가 공무원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휘에 대한 개념, 또 어법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는데 어휘 어떻다? 좀 포괄적이어야 된다. 수능보다는 분명히 단계가 높다. 어법 좀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다.
독해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항목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체계적으로 또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좀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좀 워밍업 하시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좀 합을 좀 맞춰 보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업 계속 열심히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 독해 수업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